네, 봐봐. 일단 필수 예제 1번 봐볼게요. 네, y제곱은 16x에 접하고, 네, 그럼 p는 얼마야? 네, 그냥 바로 봐야 돼. 알겠죠? 4px 이렇게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p 값은 4. 네, 그리고 어떻게 돼? 직선이 3x-y 플러스 2는 0. 이거에 평행한 직선이 그랬잖아? 맞죠? 네, 얘랑 평행하다 했으니까 얘 기울기가 얼마야? 3이죠? 네, 이거 연습해달라는 얘기야.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네, y제곱은 4px 꼴이니까 요거겠지, 어차피. 돼요? 기울기들 공식들. 돼요? 네, 그럼 m에다가 3 집어넣고 p에다가 4 집어넣으면 얘는 y는 어떻게 돼? 3x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a, 1 그거 대입하시면 a 값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 보통 계산했던 것들이야 다 원방에서 했던 것처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구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 여기까지 오케이? 다른 풀이 하시면 큰일 나요, 알겠지? 이거 한 병씩 뒤에 하시면 큰일 나. 알겠죠? 이거 접할 때 이거 증명할 때만 하는 거고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필수예제 2번 봐봅시다. 필수예제 2. 네, y제곱은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 있어. 네, 그러면 4px 봐야 되니까 p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네, 그럼 이런 거와 동시에 이미지상으로 포물선이 이렇게 돼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왼쪽으로. 될까요? 네, 그런 다음에 위유점 마이너스 4,a래. 돼요?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 그럼 a 값 일단 먼저 구해야겠지. 대입하시면 되죠. 돼요? 네, 대입해주면은 y제곱이 4. 그럼 a 값은 얼마야? 2면 되겠죠.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마이너스 4,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 뜻인 거지. 네, 그럼 어떻게 돼? 얘네들은 y1, y니까 2y. 맞죠? 네, 그런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돼? 2p니까 2 곱하기 p가 아까 마이너스 4분의 1. 네, 그래서 포물선 나오면 그냥 곧장 보자마자 p값 생각하는 거야, 바로. 알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 x 더하기 x1이니까 x1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될까요? 질문. 잠깐만, 뭐야? 맞지? 잘 해놨죠? y 더하기 y1이지.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아이씨. 잠깐만. 아닌데? 내가 위에 거 잘 적어놨잖아. 말을 잘못했네. y1, y는 2p에, 맞죠? x 더하기 x1, 맞죠? 돼요? 이거 잘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지? 접선의 방정식. 질문 일단. 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여러분 좀 시간 줬을 때 요런 거 일단 연습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일단. 질문. 얘네들이 이제 순서대로 좀 되어 있어, 순서대로. 쭉 넘어가 63페이지 봐보실래요? 63페이지. 문제 어떻게 되어 있어? 타원에 접하고 직선에 평행한 접선의 방정식이 이거일 때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접선.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야? 얘네들은 외워놓고 그냥 넣는 거 연습만 해주시면 되죠. 무슨 말 이해될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여러분 좀 문제 풀 시간 줄 테니까 그때 한 번씩 연습 좀 해주고 근데 진도 나갈 건 딱 한 군데가 존재해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요 식을 이제 분석을 할 거야. 알겠죠? 요 식을. 일단 y제곱은 4px 꼴이니까 x축, y축이 일단 이렇게 돼 있겠죠. 맞지? 네, 그런 다음에 f가 일단 p, 0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되죠? 그리고 포물선 우리가 1대2로 그린다라고 했죠. 맞지? 여기까지 오케이 돼? 일단 잘 그려볼게.
그 그림 잘 그려야 돼. 그래야지 보여요. 위유점이라 했잖아. 맞죠? 아래도 성립해요. 알겠지? 대칭이니까. 이 점의 좌표가 이거라고 했지.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었어. 접선을 그었어. 식은 얘잖아, 어차피. 맞지? 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 2차 함수 이거 여러분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은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위쪽으로 돼 있을 거잖아? 맞죠? 네, 그래서 접선이 이렇게 돼 있어야죠. 이제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거야. 수능에도 나온 거야.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돼? 괜찮죠? 저 초록색 식이 누구라고? 초록색 직선의 방정식이 요거라고요. 맞지? 예, 그런데 우리가 직선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x절편, y절편 당연히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될까요? 여기까지? 예, 그럼 봐봐. 여기가 x1, y1이었잖아? 맞죠? 여기 구할 거예요. 네, 그럼 저기는 x절편이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 네, 우리 x절편 어떻게 구해? 1차 함수에서? 왜? y에다 0 넣는 거지? y에다 0 넣어야 되잖아. 맞죠? 2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잖아? p가 2가 0이 되면 큰일 나요. 알겠지? 되죠? 여기까지? p가 0이 되면 어차피 y제곱은 0이 나와. 그래서 p는 0이 안 돼. 그럼 0이 될 수 있는 거는 x 더하기 x1밖에 0이 될 수가 없죠. 네, 그럼 x 더하기 x1이 0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기 x절편이 얼마란 얘기야?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 얘들아 다 해줬잖아. 얘가 0이 된다는 게 x값이 얼마야? 이렇게 되지. 맞죠? 여기가 3, 얼마였어? 제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3,0이라는 얘기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저건. 돼? 괜찮죠? 여기까지?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x1에서 그었잖아? 맞죠?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여기 x절편. 될까요? 여기까지? 예, 그리고 생각보다 이상한 데서 잘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선생님이면 너네들 이런 거 공부했냐라고 물어볼 거야. 야, 그럼 곡선 밖에, 이제 뭐야, 2차 곡선 밖에서 접선을 그었어. 여기에서 그었을 때를 물어볼 거야, 차라리. 알고 있으면 이거 건너뛰고 다른 거 문제 푸시면 되죠. 무슨 말이 오케이 돼요? 네, 일단은 저 x1을 보고 접선을 그었어. x절편은 무조건 마이너스 x1이야. 부호가 바뀌면서 들어가는 거야. 되죠? 일단 여기까지. 네, 근데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 봐봐. 여기에 준선이 원래 이렇게 있겠죠? 그림 잘 따라와요. 알겠지? 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조건 포물선 정의 써야 된다 했잖아. 맞죠? 네, 그럼 포물선의 정의가 뭐냐면은 위유점이랑 초점이랑 이렇게 연결했어. 역시 잘 그려나? 알겠죠? 네, 여기 거리랑 누구랑 같아야 돼? 준선까지의 거리랑 같아야죠.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돼? 네, 그럼 봐봐. 여기에 y축이 이렇게 딱 자르고 있을 거잖아. 맞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러니까 x1이겠죠. 되죠? 여기까지. 네, 그리고 y축부터 준선까지 거리는 얼마야? y축부터 준선까지 거리. 여기는 p겠죠?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 빨간색 길이는 얼마란 얘기야? x1 더하기 p란 얘기죠. 될까요? 여기까지? 이거 모는 종이 없나? 네, 이따 좀 뚫어서 줄게요. 네, 그래서 좀 잘 그려놔? 이거 되게 그림 중요한 거거든?
네, 그리고 요거까지만 보면 돼. 요거까지만. 요거 보고 그려놓자. 요거 보고 그려놓자. 제가 뚫어서 또 줄게. 한 번만 그린 게 나으니까. 네, 그리고 봐봐. 여기 거리는 얼마야? 여기가 P지, 이제. 이제 여기 길이가 P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점부터 여기까지. 너무 한 번에 갔어, 민수. 여기가 X1이지. 돼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여기가 빨간색 길이었잖아. 여기도 빨간색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무조건이죠. 돼요? 같아야지. 봐봐,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 준선까지 일단 Y축까지는 X1. 되죠? 준선까지니까 P. 그래서 여기가 X1 더하기 P지. 근데 포물선 정의가 위유점이면은 준선까지 거리랑 초점까지 거리랑 같아야 된다고.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거리랑 똑같은 거는 정의. 돼요? 근데 여기를 직접 구해보니까 어떻게 됐어? 여기 거리가 P고 여기 거리가 X1이잖아.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거리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요렇게 삼각형 봐주면은 이등변 삼각형 나와요, 무조건.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그리고 초록색이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저도 작게 그리면 잘 그려요. 알겠지? 되죠? 일단 여기까지. 돼? 그래서 지금 빨간색 길이가 x1 더하기 p. 여기도 x1 더하기 p 이렇게 된 거야. 되죠?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뭐 해야 돼?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뭐 해야 돼요? 수선의 발 내려야죠. 돼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려야지. 그 위에 꼭지점이 얘죠. 여기서 아래로 수선의 발. 그럼 이제 좀 특이한 애가 누구 있어? 네. 지금 초록색 중에 특이한 곳. 네, 거기야. 잠깐만, 파란색. 여기가 일단 x1이었다고 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x1. 그리고 지금 그래도 겹치지 않으려면은 주황색 하자. 아씨, 약간 좀 그렇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수직 이등분이 돼. 네, 그래서 이제 계산 한번 해보려고. x에다 0 넣어주면 되죠, 일단. 맞지? 어떻게 좀 하는 게 좀 좋으려나. 예, 일단 요거 초록색 기울기 얼마야? 초록색 기울기 이게 좀 더 편하겠다. 초록색 기울기는 y1분의 2px인 거 아니야? y1분의 2p? 저거 어차피 y1, y는 이렇게 돼 있잖아. y1으로 나눠버리면 되지. 그러면은 y는 y1분의 2p의 x 이렇게 무조건 출발하겠죠. 초록색이. 여기까지 오케이 돼? 얘가 일단 기울기죠. 우리 수직인 거 보려고. 되죠? 여기까지. 근데 이렇게 안 봐도 된다. 그냥 끝났다. 괜히 헛짓거리 하고 있었네. 네, 봐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x1이지. 맞죠? x1이잖아? 1대 2인 거지. 1대 2가 돼야죠, 당연히. 끝났죠, 그래서. 중점이잖아, 저기가. 이등변 삼각형이. 살짝은 할 줄 알아요. 일단 벡터랑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하나는 있어야 돼. 다른 거 하나를 스칼라라 그래요. 나중에 보셔도 돼요, 거기. 어차피 거기 있는 거 다 얘기할 거예요, 대충. 제 머릿속에 있는 것만 잘 따라오시면 돼. 네, 벡터 일단 할 건데 여러분 보통 구했던 게 스칼라야.
네, 스칼라는 뭐냐면 얘네들은 스칼라는 크기만 있었던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뭐를 구하여라 해가지고 뭐 3 나왔잖아. 걔네들이 스칼라들. 알겠죠? 네, 근데 벡터라고 한 건 뭐냐면은 크기에다가 뭐가 주어지냐면은 방향까지 주어지는 거야.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점 없죠. 맞지?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벡터를 계속 얘기할 건데, 예, 이거는 무슨 벡터야, 무슨 벡터야, 무슨 벡터야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크기랑 방향을 바꾸라고. 돼요? 크기랑 방향이 같이 섞여져 있는 개념이 벡터야.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무슨 벡터 얘기할 때마다 크기랑 방향 위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일단 여기까지. 예, 그럼 벡터를 일단 먼저 봐주면은 배웠어요.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놔두면은 우리가 적기가 좀 힘드니까 여기를 A라고 그럴게요. 출발한 지점을. 될까요? 네, 그리고 도착한 지점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네, 그럼 A에서 B까지 갔잖아. 맞죠? 근데 우리가 이걸 선분이라고 하면 그냥 짝대기 이렇게 싹 그었죠. A, B라고. 될까요? 여기까지? 근데 벡터는 방향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A랑 B 쓰고 이렇게 벡터 표시해 주시면 돼요. 될까요? 여기까지? 네, 그리고 도착하는 거를 마지막에 적어준 거예요. 네, 용어들은 적어줄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당연히 외우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기는 출발이니까 여기를 시점이라 그래요. 될까요? 여기가 끝났으니까 여기를 종점이라 그래. 그리고 벡터는 저렇게 딱 봤었을 때 중간에 것을 보지 않아. 경유하는 데는. 무조건 시점하고 종점까지만 본 거야. 괜찮죠? 여기까지? 네, 그래서 만약에 얘를 이렇게도 표시하거든? 길이 표시하는 것처럼 얘를 만약에 A 벡터라고 표시를 했어. 그럼 당연히 뭐냐면은 AB 벡터랑 A 벡터는 같은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네, 그럼 우리가 지금 방향까지는 대충 표시가 되지. 맞죠? 근데 우리가 벡터를 지금 크기랑 방향 가지고 한다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 크기를 얘기를 안 했죠. 돼요? 네, 크기는 뭐냐면은 네, 일단 크기 표현은 절대값 붙여주시면 돼요. 절대값에 AB 벡터 이렇게 되는 거고. 될까요? 어차피 AB 벡터랑 이 A 벡터랑 똑같다 했잖아. 그래서 A 벡터에다가도 절대값을 이렇게 붙이셔도 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크기. 그죠? 근데 그 크기는 뭐냐면은 당연히 이게 길이가 존재하겠지. 될까요? 3분 AB 길이. 돼요? 그래서 크기는 선분 AB의 길이로 정의하는 거야. 끝이에요, 이게 벡터. 어려운 거 없죠? 되죠? 이거를 잘 체계화 시켜준 거거든?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괜찮죠? 그래서 순서대로 할까? 개념을 그 다음 뭐로 돼 있어? 0벡터? 단위 벡터, 0벡터 이쪽이지. 맞죠? 하나씩 봐볼게요. 일단 0벡터부터. 0벡터는 일단 0이란 얘기잖아? 그래서 0벡터는 표시를 이렇게 해요, 일단. 괜찮죠? 표기 방법만 일단 할게. 그리고 0벡터는 크기가 얼마겠어, 일단? 네, 0이야. 0벡터니까. 되죠? 그래서 0벡터의 크기는 일단 0이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무슨 색깔로 하지? 얘는 크기가 0. 방향은 그럼 존재해야 안 해? 방향. 그래서 길이가 0이란 얘기는 방향이 있을까? 당연히 없겠지. 그래서 쟤는 방향이 고려 대상이 아니야. 없으니까. 되죠? 여기까지. 네, 그리고 요거를 이제 크기를 얘기를 해주면은 0벡터의 크기는 일단 0이다 해주시면 되겠죠. 되죠? 여기까지. 네, 그리고 우리가 시점하고 종점 가지고 이 0벡터를 표시를 할 거야. 돼요?
그럼 0벡터라는 얘기는 어쨌든 그냥 점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점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시점하고 종점이 같아지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0벡터를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은 보통 AA 벡터 이렇게도 표시를 해요. 근데 이 AA 벡터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시점이랑 종점이랑 같다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될까요? 그리고 크기가 0이니까 고려 대상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괜찮죠? 여기까지는. 네, 그리고 또 누가 나왔다고? 단위 벡터? 네, 단위 벡터는 단위라고 했잖아 일단. 수학이랑 물리에서 단위는 항상 기준이 1이야. 알겠죠? 네, 그럼 크기랑 방향 중에 방향이 1이다라면 좀 이상하지. 맞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크기가 1인 거야. 그래서 크기가 1인 벡터는 무조건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은 상관없어. 그냥 크기만 1이면 돼. 돼요? 예, 근데 우리가 나중에 되면은 어차피 얘네들을 좌표 평면에다 그려야 돼. 돼요? 아니면 공간 좌표에다 그려야 돼요.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조금 더 직관적이게 이제 여기까지도 크기가 1이면 되는 거거든 일단. 예, 좌표 평면이 일단 이렇게 있겠지. 맞죠? 예, 크기가 1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0,0에서 x축에 평행한 곳이 좀 특이하겠죠 일단. 돼요? 예, 그래서 1,0까지 돼? 요렇게 그어주면 얘는 길이가 당연히 1일 거잖아. 돼요? 얘도 단위 벡터라고. 근데 x축에 평행하고 있으니까 보통 이거를 이 원벡터라 그래요. 그냥 단위 벡터 표시야. 알겠죠? 어차피 나중에 성분할 때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건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 예, 근데 우리가 나중에 어차피 계속 그림을 그릴 텐데 좌표 평면에다 그릴 거라고. 돼요? 네, 좌표 평면에서 어차피 좌표 평면은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x축에 평행한데 크기가 1인 벡터가 존재하겠죠. 그거를 이원 벡터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럼 y축에 평행한 것도 있겠지. 그거를 E2 벡터로 얘기를 해. 그래서 E2 벡터는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그럼 거기 있는 거 다 얘기한 거지 않나? 맞죠? 네, 그러니까 그 마지막 게 그거야. 우리가 지금 그림 그릴 때는 첫 번째가 이 좌표 평면에다가 이런 애들을 평면 벡터라고 하는 거고 공간 좌표에다 그릴 때는 공간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일단 되죠? 네, 그러면은 0벡터랑 크기가 1인 벡터, 단위 벡터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잖아. 되죠? 여기까지. 네, 그리고 공간 좌표는 Z축이 추가된 거고 그럼 순서대로 해주면은 E1, E2, E3겠죠. 되죠? 여기까지. 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아마 서로 같은 벡터일 거야. 그 다음 박스가. 네, 그럼 우리가 계속 보는 거는 크기랑 방향을 본다라고 했잖아. 맞죠? 네, 서로 같으려면은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될까요? 네, 그래서 서로 같은 벡터는 크기랑 방향이 모두 같은 벡터야. 여기까지 오케이 될까요? 네, 그럼 봐봐. AB 벡터가 이렇게 있었죠, 일단. 될까요, 여기까지? 네, 그럼 우리가 이거 길이가 존재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돼요? 네, 그럼 이거 크기랑 방향을 다 같게 그리려면은 어떤 도형이 이제 베이스가 되면 돼? 중학교 때 했어요. 아니야. 크기랑 방향이 다 같아야 돼. 근데 삼각형은 변들을 생각해보면은 방향은 같지 않잖아. 크기는 같을 수 있어도.
예, 일단 크기, 이 방향이 같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야? 서로? 예, 뭐 한다는 얘기야? 둘이? 평행하다는 얘기잖아? 돼요? 크기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이 정도쯤 해가 이렇게 옮기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도형이 돼? 네, 그래서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서로 같은 벡터는 크기랑 방향이 모두 같아야 돼. 근데 우리가 평행사변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평행사변을 다시 그려야겠다. 예쁘게 좀. 자, 이렇게 있는 거거든, 결국. 그러면 얘가 AB 벡터랑 CD 벡터랑 같은 건데, 지금 평행사변형이라는 얘기는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고, 얘랑 평행이에요. 이신 거야. 평행사변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할 때. 될까요? 이때 평행사변이 그려져요. 그래서 내가 같은 벡터를 찾고 싶어. 그럼 첫 번째 찾아야 되는 거는 평행사변형 가지고 찾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될까요? 네, 그러면은 이 칠판에 AB 벡터랑 같은 거는 몇 개 있어? 돌아다녀야죠, 계속. 평행사변 계속 만들 수 있잖아. 여기에서 이거랑 같은 선분을 계속 만들 수 있죠. 무수히 많아요. 돼? 일단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무수히 많은 거야. 될까요? 아마 그러고 여러분들 그 다음이 연산인가? 그다음 역벡터는 이따가 좀 해줘야 돼. 연산을 보고 할 거야. 역벡터 여기도 해야 되구나, 어차피. 역벡터도 봐볼까? 역벡터? 여기 아래다 할까? 역벡터 개념은 이따가 빼기랑 벡터의 차랑 결합된다고 생각하면 돼. 다시 한번. 역은 반대란 얘기잖아? 맞죠? 어떤 게 반대냐면은 크기가 반대일 수는 없어. 크기가 3이야. 3의 반대는 마이너스 3. 하시면 큰일 나요. 알겠지? 그래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 될까요? 그럼 AB 벡터는 어떻게 돼? AB 벡터의 역벡터는 어떻게 돼야 돼? 크기는 같으니까 요거 일단. 근데 방향이 반대니까 이렇게 반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될까요? 여기까지? 이제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은 AB 벡터의 역벡터는 보통 마이너스로 일단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돼요? 여러분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생각하면 돼. 무한대는 오른쪽 끝, 마이너스 무한대는 왼쪽 끝. 그래서 이거 반대라는 얘기는 어떻게 돼? 시점이 B에서 종점이 A로 바뀌었죠. 그래서 얘를 BA 벡터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0벡터 같은 경우는 시점이랑 종점이랑 같다라고 했지. 맞죠? 네, 그럼 역벡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시점이랑 종점이랑 바꾸시면 돼요. 그럼 이 역벡터야. 돼요?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있다. 그러면은 시점과 종점을 바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여기까지가 보통 벡터의 종류 해가지고 딱 끝일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이 아마 벡터의 덧셈, 뺄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일단 벡터를 더하겠대. 돼요? 근데 이것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거 해보지 않았나?
중학교 물리 시간에 이거랑 이거 힘을 합쳐주면 어떻게 돼? 가운데로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약간 드래곤볼 보시면 에네르기파? 봤어? 요렇게 나가지 않나요? 맞지? 요거야. 요 개념이에요. 네, 그리고 다 이거 해봤지? 네, 여기에다가, 이 벡터에다가 이 힘을 더했어. 그럼 어떻게 돼? 해보지 않았어?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지 않아? 저거? 마찰력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마찰력이랑 뭔가 힘을 더했다 막 이런 것들 해봤을 텐데? 아니면 마찰력을 뺐거나? 아닌가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거를 개념화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 네, 그럼 봐봐. 벡터의 덧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일단 첫 번째가 평행사변형이 있고 두 번째가 삼각형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네, 그리고 우리가 관찰하는 건 계속 시점하고 종점까지만 관찰할 거야. 알겠죠? 네, 그럼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었어. 괜찮죠? 여기까지. 네,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있을 거고 우리가 하고 싶은 작업은 이제 이거야. AB 벡터가 이렇게 되겠죠. 되지? AC 벡터가 이렇게 되겠지. 될까 여기까지? 아, 그리고 원래는 반대로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이거가 지금 평행사변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삼각형은 이제 이거 보는 거야. AB 벡터는 좀 똑같으니까 그림 그리기 편하려면은 두 개의 차이점 보여 혹시? 초록색과 빨간색? 초록색은 뭐가 같아? 네, 시점이 같죠. 네, 그래서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는 시점이 같았을 경우 쓰시는 거예요. 네, 근데 어차피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시점을 같게 만들거나 해주시면 돼요. 안 만났다 그러면 될까요? 네, 그럼 시점이 안 같으면 삼각형이 좀 더 편하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바로 생각하기로는. 네, 봐봐. 이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거든? AC 벡터가 요거지. 맞죠? 네, 그럼 CD 벡터가 요거죠. 시점이 어디야? A지. 맞죠? C를 뭐 했어? 경유했잖아? 도착이 어디야? 얘가 여기를 A 벡터, B 벡터로 해주면 얘가 이 보라색이 그래서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렇게 돼요. 끝이에요, 이게. 네, 그럼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평행사변 어차피 이 초록색 있지? 이 초록색 얘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바뀌죠. 맞지? 그래서 이 삼각형이 똑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 초록색이랑 초록색 더해도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똑같이 나와. 돼? 그럼 시점이 같다라고 하면은 걔네들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그려. 그리고 대각선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게 벡터의 합이에요. 될까요? 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옆에 거 막 옆에 거 보시면은 그 벡터 덧셈 이런 거 하는 것들 막 칸수 해가지고 보이거든? 막 넘겨보면 있을 거예요. 막 계산력 기르기 막 이런 것들. 되죠?
요거. 네, 근데 걔네들 아까 방향이랑 크기가 같으면 다 같은 벡터 있잖아. 맞죠? 네, 그래서 여기 멀리 떨어져 있어도 크기랑 방향이 같게 여기 붙여놓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느 한쪽을 고정을 시키고 다른 하나를 평행이동을 시켜. 그럼 삼각형이 제일 편해요, 일단. 평행이동 시켜서 시점하고 종점만 잘 관찰하면은 벡터 덧셈은 할만해요. 여기까지 괜찮아?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야. 뺄셈. 둘이 빼겠다는 얘기잖아. 맞죠? 뺄셈은 뺄셈으로 기억하지 말고 이렇게 기억해줘. 역벡터랑 합으로 기억해요,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A 빼기 B 벡터를 하래. 돼요? 그럼 얘를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보라는 얘기예요. 역벡터로.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럼 봐봐. 이 그림 다시 사용해도 되죠? 색깔 안 겹치게 할게. A 벡터가 이거지. 맞죠? B 벡터가 누구야? 이거였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역벡터는 반대로 가시면 되죠. 네, 근데 약간 좀 모여있지, 종점이. 네? 종점이 모여있으니까 약간 보기 불편해. 옮겨요. 얘를 어떻게 옮기면 돼? 쭉 옮겨버리라고. 경유할 수 있게. 얘가 여기로 갈 수 있게. 돼요? 그럼 어차피 얘가 마이너스 B 벡터는 이거랑 같죠. 될까요? 여기까지?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시점이 여기고 종점이 여기로 바뀌죠. 될까요?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반대로 이렇게 간 게 얘가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돼요. 이건 몇 번 그려봐야지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편해. 될까요? 벡터의 뺄셈은 그냥 막 거기 있는 대로 막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역벡터를 만든 다음에 움직여. 될까요? 움직여서 내가 삼각형을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경유하게 만들게. 될까요? 이거 어차피 여러분 정육각형 막 하면 정육각형에다가 막 하면서 할 거거든 어차피. 여기까지 괜찮아? 일단. 예, 그리고 이제 실습에 하면 이제 거의 다 끝나요. 이제 개념 딱 하나만 남았어. 그리고 평행은 어떻게 돼? 평행은? 벡터의 평행부터 얘기하겠다. 우리 어차피 계속 크기랑 방향 본다 했잖아? 돼요? 평행하다고 했어.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방향만 같으면 돼. 돼요? 네, 벡터가 평행하다 이 얘기는 크기는 별로 상관이 없어. 알겠죠? 방향만 같으면 돼요. 될까요? 네, 근데 이 방향이 같다는 얘기는 방향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미안한데 방향이 평행하다고 생각해요. 같다 말고. 왜 그러냐면은 벡터 AB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거랑 만약 평행하지. 이렇게 있죠. 될까요? 이것도 평행한 벡터야. 중간에. 돼? 네, 그리고 방향이 지금 같죠. 얘네들은.
여기까지 오케이 돼? 얘는 방향이 같잖아? 이거는 방향이 같아 달라? 이건 다르지? 돼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같거나 반대거나 이렇게 되면 돼. 네,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기억해달라는 얘기예요. 될까요? 벡터가 평행해. 그럼 방향이 같거나 반대야.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크기는 고려 대상이 아니야. 여기까지 오케이 될까요? 여기까지. 예,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배라고 한 거는 이제 이런 거에서 나온 거거든.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2 곱하기 3으로 쓰는 거잖아. 이게 실수배라고 얘기하는 거지. 돼요? 예, 그런데 벡터를 실수배를 했대. 하나만 먼저 하고 일단 A 벡터 더하기 A 벡터는 무엇일까요? 얘는 느낌상 뭐겠어? 얘는 느낌상 네 그거예요. 얘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았지? 요거야. 알겠지? 실수배라는 얘기가 앞에다 2 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네, 그러면 봐봐. 이 A 벡터를 저기 있는 AB 벡터처럼 생각을 해주면은 이렇게 있다는 이거는 얘가 A 벡터지. 맞죠? A 벡터에다 A 벡터를 더하겠대. 벡터를 합하겠대. 돼요? 네, 그럼 이 벡터가 2개 있다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 하나를 평행 이동 시켜가지고 종점으로 끌고 가버리면 된다고. 다른 하나에. 돼요? 그럼 이거 2개가 있었는데 나머지 하나를 끌고 가서 이렇게 붙여버리시면 되겠죠. 돼요? 네, 이러면은 어떻게 돼? 시점이 여기고 종점이 여기가 되면 되겠죠. 될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벡터가 이렇게 바뀌어요. 될까요? 여기까지? 네, 그럼 벡터를 실수배를 했어. 실수배를 했어. 그럼 크기는 2A 벡터 같은 경우는 2를 곱했을 때는 크기는 2배. 방향은 그대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이것들을 쓰겠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벡터를 실수배를 했어. 그럼 K 곱하기 A 벡터 이렇게 됐다는 얘기거든. 될까요? K는 어차피 숫자일 거야. 숫자가 되는 거고. 자, 하나씩. 이건 좀 잘 기억해놔요. 네, K가 0일 때는 안 할 거야. 어차피 0벡터로 바뀌어요. 0 곱하기 뭐니까. 알겠지? 그래서 K가 0보다 크면. 될까요? 여기까지? K가 0보다 크면 일단 얘 방향이 어떻게 돼? 아까 2A 벡터는 어떻게 됐어? 방향이? 원래 벡터랑? 네, 같았잖아. 돼요? 그래서 방향은 그대로야. A 벡터랑. 될까요? 여기까지? 크기는 어떻게 돼? 크기는? 2A 벡터 했을 때 크기가 어떻게 됐어? 2배가 됐지. 커졌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렇게 얘기할까봐. 커졌다라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2분의 1 A 벡터도 있어. 그럼 크기는 절반으로 줄어든 거야. 무슨 말이 오케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크기라고 하는 거는 K배가 됐다라고 기억해야 돼. 1보다 컸을 때만 커지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될까요? 어차피 크기니까 어차피 스칼라라는 이거는 곱하기 몇을 했는데 그 값이 커지냐 이런 얘기랑 똑같아. 돼요? 그래야 이제 1보다 큰 숫자를 곱해야지 당연히 더 커지겠죠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될까요? 네, 그리고 어차피 0 곱해버리면 0벡터야. 그래서 0벡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지? 네, 그럼 K가 0보다 작다면 음수라면 근데 이미 했어. 역벡터를 해버렸잖아. 맞죠?
방향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네,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될까요? 네, 그리고 크기는 다시 또 K배가 되는 건데 얘가 0보다 보통 작으니까 네, K배가 되는 건데 저는 적을 때 그냥 절대값으로 적을게요. 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똑같이 K배가 돼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 문제 풀 때 다음 시간에 요거 다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 좀 문제 풀기가 쉽거든. 그래서 요거 적어놓은 것들 다시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좀 외워가지고 와요.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문제에서 얘기할 거야. 이 벡터랑 이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나왔어. 그럼 무조건 실수배 잡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될까요? 네, 앞으로 문제에서 평행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문제 자체 내에서. 돼? 그러면은 계산을 실수배 해달라는 얘기야. 될까요? 여기까지? 뭔가 글자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네, 그런데 벡터는 여기가 좀 많이 힘들거든?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직선이 이렇게 있지. 점들이 무수히 많죠. 근데 그 중에 세 점이 만약 이렇게 있어. 이거 좀 많이 어려워? 아, 혹시나 이 문제 나왔다 그러면 그 극상위권 보통 문제들이거든? 점이 3개 있잖아? 2개를 잡아서 벡터를 잡을 수 있어요. 새롭게. 무조건 만들 수 있어. 이거 2개 잡아가요. 시점, 종점 해버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돼요? 네, 그리고 한 직선이니까 무조건 얘는 평행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평행이라는 얘기는 다시 어떤 얘기랑 똑같냐면은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랑 같은 얘기야. 돼요? 네, 그래서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은 평행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계산상으로는 실수배를 해주시면 돼요.